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공부 좀 잘해 보이나요? 아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공하셔요. 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 못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남편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꿈이 치과 의사라면서 나는 샷다맨이 되는 게 꿈이야.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저녁에 닫아줄 테니까 아이들하고 똑같이 수능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400점 만점이었을 때 점수가 384점을 맞았어요. 우와, 역시. 그런데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대는 못 갔어요. 점수가 모자라서. 근데 이제 그때 수학을 만점을 맞다 보니까 주위에서 수학 과외 선생님이 돼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고3하고 재수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제 소문도 나기 시작하고 제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요. 수입도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내 천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즈음에 애터미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터미 전달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제품이 정말 좋고 정말 싸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콜마가 합작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신 분은 딱 한마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서,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팔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이런 장황한 설명을 했더라면 인터넷을 다 찾아보고 아, 이거 다단계구나 이러면서 제품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화장품 장사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착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제가 20만 원 주고 한 박스 팔아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분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 박스를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드렸어요. 나 같은 동서 있었으면 좋겠죠? 빨리 만드세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을 써보다 보니까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단계더라고요. 나중에 제게 어떤 분이 얼굴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믿음감은 생겼지만 그래도 이 일이 다단계 일이잖아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오늘 다단계 좋아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다 웃으시네요. 거의 다 싫어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어서 제품은 써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를 매주 만나러 오시면서 애터미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는 화냈어요. 저를 만나면 할 얘기가 애터미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응, 알았어 동서 얘기 안 할게 이렇게 하다가 고개만 돌리면 또 애터미 얘기. 애터미 얘기가 제일 재밌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매번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거짓말하고 안 만나기도 했었고요, 어디 도망 다니기도 했었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멀리서 이렇게 매번 만나러 오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나는 어차피 다단계 안 할 사람이니까 그분 얘기만 들어주고 못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러면 세미나 한번 들어보러 갈게요 라고 말한 이유가 한 번은 들어보고 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맨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끝날 때쯤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일을 하면 큰 돈을 벌겠다 이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안 하면 나만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애터미 일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의 길 강의까지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가 시작점인데요, 내 목표점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2년 지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뭐도 모자라고 하니까 나는 5년 지난 다음에 달달이 1,000만 원만 벌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 갈 때 어떻게 가시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시작을 해서 막 헤매다가 아직도 못 갔어요. 두 번째, 헤매긴 헤맸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점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갔어요. 몇 번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번으로 갈 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는 끈기 있다 하시는 분?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100% 성공이십니다. 네, 근데 손 안 드신 분들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뭘 할 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 끊으러 가면 한 달치 가격이 7만 원이래요. 근데 옆에 조그맣게 세 달치는 15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싸니까 3개월치를 끊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3일 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끈기 있게 있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성공자라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의 스폰서님의 이 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품은 좋아서 쓰기는 쓰는데 매번 세미나를 가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앞으로 세미나 가자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품도 안 쓸 겁니다. 그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알았대요. 근데 고개 돌리면 또 애터미 얘기하고 있고요.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동서, 나 내일 갈게 이러면요, 제가 저 약속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듣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요, 오지 마시라고 하면 알았어 안 갈게 이러는데 그 다음날 오세요. 근데요, 저는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저는 못 만나고 시어머님만 만나고 가시면서 시어머님한테 어쩜 그렇게 애터미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님이 리바이브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번에도 또 동서 나 갈게 이러고 전화가 오면요, 저 약속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면 응 알았대요. 그런데 또 오세요. 매번 오시는 그 모습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나 하나 때문에 저분이 왜 저렇게 오지? 라고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결국은 세미나장에 간 겁니다. 그분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시고 안 오셨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단상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들 반기시죠? 예, 웃으시네요. 아마 다 힘든 얘기를 하다 보면 속이 상해서 아유 내가 다시는 안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니야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 한 번만은 더 가줘야지 라고 해도 역시 그분이 모진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엔 안 갑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그분이 제품을 쓸 때까지는 가보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제품을 쓸 때까지 가다 보면 이분이 분명히 제품을 쓰고 나서요, 많은 프로테이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쓰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쓰시게 하시면서 그분이 오토 소비자가 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좋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한 명만 소개시켜줘. 네, 소개시켜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나는 인맥이 10,000명 이상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거의 평균적으로 200명, 300명 내지라고 하면 내가 갔다가 안 쓴다고 하면 안 가게 되면요, 내 인맥은 바닥이 나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쓰시게 하시고 소개받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받고 나서도 그분이 좋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한 명만 더 소개시켜줘?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써보고 좋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이제는 하셔야 될 얘기가 이런 세미나장에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가보자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얘기하시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것까지만 하면 이 세미나장에서 마음이 열리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품을 쓸 때까지, 그분이 세미나장에 올 때까지 끈기 있게 얘기해 주시고 같이 합류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할 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예,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800만 원 이상을 받던 선생님인데 갑자기 오늘 찾아가서 우리 화장품 싸고 좋으니까 써봐요. 얘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가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지 그분이 쓰고 또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하시기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처음부터 말 잘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남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게 누구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처럼 돈이 잘 안 들어와서요, 제 스폰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난 진짜로 이 일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 예측되세요? 뭘까요? 아유, 좋아요. 뭐냐면 세미나장 가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가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요, 네, 좋아요,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장에 갔는데요, 갔더니 박한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돈 벌 마음을 안 먹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 중에서는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전에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자존심 버리기가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딴 놈의 자존심 개나 줘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딴 놈의 자존심 개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나 좀 따라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 세미나를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장에서 집에 올라오는 길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가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날은 자신 있게 전화해서 언니, 우리 제품이 언니가 쓰는 것 가격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고 너무 좋고 혹시 언니 마음에 안 들으면 100%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동생 위해서 그거 하나 못 써주냐고 제가 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만 줘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자꾸 듣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쏘고 나서 좋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소개받고 부지런히 열심히 알리면서 그분이 수당이라도 한 번 더 받게 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미나장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시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처음부터 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분 빼놓고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들은요, 누구한테 뭐 사주세요? 라고 얘기 잘 못하고요, 말 잘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미나장에 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서 그래, 내가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자신감이 드니까 이 세미나장에 오라는 겁니다. 예, 안 빠지고 오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세미나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실제적인 제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제 남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으로 좌석료를 사서 그 남동생을 잡으러 돌아다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단계를 싫어했는데 저희 남편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다단계에 빠져서 돌아다니니 저희 남편이 저를 어떻게 했겠어요. 세미나장 못 가게 만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마음속 안에는 오직 이 생각이었대요. 사랑하는 와이프가 우리 아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제가 가슴에 상처를 받을까봐 무조건 머릿속 안에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처음에 저는요, 세미나를 듣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 생각은 못했지만 이걸 안 하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남편에게요, 자기야 나 이거 애터미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는요, 제가 1년 6개월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뭔지 모르시면서 웃으시네? 왜 그러냐면요, 저희 남편이 횟집을 하고 있었고요, 횟집에는 칼이 5-6개 정도 됩니다. 하필이면 회칼 갈고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런 확 회를 떠버린다고. 아니 나 죽게 생겼는데 뭘 그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너무 무서우니까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남편이 도마에 누우라고 했다라고.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 와이프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막았어요. 그런데 세미나장엔 가야 되잖아요. 세미나장 갈 때마다 정말 힘겹게 싸웠습니다. 세미나장 가서 점심을 먹으면요, 밥을 씹는데 여기가 아파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남편이 그냥 저 못하게 하려고 막 얘기를 해놓으면 같이 싸우면요 동네 시끄럽고 창피하니까 제가 이를 꽉 물고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가 아파서 밥을 씹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매번 하고 다녔더니 동네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봐요. 저 집 아직도 이혼 안 했네? 이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볼 정도로 저희 남편은 네트워크에 다단계의 구렁텅이여서 와이프를 끌어내야 되겠고요, 저는 이걸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꽤 괜찮은 수입을 받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도 조그맣고 이래서 웬만한 분들이 저를 아는데요, 800만 원 이상씩의 수입을 받다가 7만 5천 원이 월급으로 나올 때 네트워크 하겠다고 뛰쳐나왔으니 저를 아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거 미쳤네, 예 맞아요 미쳤네 막 이렇게 하니까요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가운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미나 빠지면 성공 못한다니까 나는 꼭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세미나 장마다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세미나장에서 힘을 내고 오고 힘을 내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세미나장에 오면요, 여러분들 그 아픈 마음이 힐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터미 전달하러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왜 이제 왔어? 진작 좀 오지. 내가 너한테 물건 팔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랑 뒷집 아줌마 회원가입도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어쩌다가 다단계까지 하느냐, 미쳤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상처 되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가슴의 상처는요 꼭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 중에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성공자의 위치까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길 거고 가슴에 아팠던 멍이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가, 긍정적인 기가 모이는 곳에서는 내 마음이 힐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애터미 사업자들은 아직 돈도 안 되는 분들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긋싱긋 웃고 다녀요. 저는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웃는 분 모습을 못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긍정적인 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힐링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라는 겁니다. 오실 수 있으시죠? 좋아요. 세 번째는요, 이 애터미 사업은 나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사업자 한 분도 안 계셔도 나 혼자 2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는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같이 있어서 같이 다니고 같이 일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요, 그 조직은 이 세미나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뭘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한 그 한 분은 저한테 붙어 있을 수 있고 같이 세미나장에 갈 수도 있지만 다음번, 그 다음번, 그 다음번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직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석이라고 하면 자력이 약해져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미나장의 이 백보드는요, 강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세미나장에서 병렬로 나한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혼자 일하고 싶으세요? 내 밑에 사업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밥할 때 쌀 씻어서 물 부어 놓고 코드 꽂고 취사 누르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심심해서 좀 이따 코드를 빼. 다시 코드를 꽂아. 또 코드를 빼. 그럼 밥 엄청 잘 되죠. 그거 밥 안 되는 건 아시네. 애터미에서도요, 세미나에 내가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달 석세스 갔다가 이번 달은 빼. 또 3달 갔다가 빼. 이러면 성공 잘 되겠죠? 하여간 대답들은 잘하시네. 꼭 여기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미나장에 혹시 안 빠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세 번째, 저한테도 괜찮은 파트너가 한 분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트너를 모시고 세미나장에 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렇게 많이 막았지 마음은 정말 많이 따뜻한 사람인데 그 남편이 세미나 끝나고 오는 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오늘 모시고 간 사람 배고프겠다. 우리 가게에 가서 밥 먹고 가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고마운 마음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고 그분은 집에 가야 되는데 저는 놔두고 그분만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정임이 하는 거요. 그거 다단계예요. 지금 돈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마운 남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나 꼭 성공하고야 말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안 갔는데요. 그분은 어쩌면 그렇게 스폰서를 복제를 잘했나 몰라. 왜냐하면 파는 것도 하나도 못하고 인맥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는데 나도 못하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매번 그랬어요. 당신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 돈 벌려고 진짜로 해주면 당신은 당연하게 돈 벌게 돼 있다. 그 사람 성공시켜라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한 분이 왔을 때 제가 이분을 꼭 성공시켜줘야지 라고 하는 책임감이 저한테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 혼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파트너분은 꼭 생깁니다. 지금 파트너 있는 분이건 나중에 오실 분이건 간에 내 파트너가 오면 그분 성공에 대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져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인맥도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우리 써보고 좋은 사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워낙 일을 못했던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물건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또 겨울이었는데요, 스폰서들이 청바지 입고 가면 잡상인 취급한대요. 그래서 짧은 스커트 입고 양손에 잔뜩 들고 추우니까 콧물은 나오고 가게 어느 주인도요, 우리한테 어서 와라, 잘 왔다 이런 얘기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책임감 때문에 가게 문도 자신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자신감 없으면 목소리가 진짜 많이 커져요. 가게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러면서 다녔어요.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다리는 아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었다가 해요 라고 하는데, 커피 마시다 보면 꼭 애터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남편 얘기, 집안 얘기, 어렸을 때 얘기, 시댁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의 조금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깍쟁이처럼 보이죠? 아, 좀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해요. 듣는 나 상처받는 데니까. 그런데 제 파트너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깍쟁이 같았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신뢰감도 생기고 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오후 4시쯤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날도 역시 스폰서라는 이유로 제가 먼저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오는 저희들한테 왕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소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를 반대를 했는데요. 모르는 분한테 소금까지 맞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쳐다보니까 뒤에 파트너가 있잖아요. 얼른 정신을 차려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요, 성공자의 과거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성공이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단상에 서서 꼭 이 일을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파트너 역시도 뭐가 좋았겠어요. 모르는 분한테 소금 맞다 보니까. 근데 점점 가면서 애터미에 대한 확신도 들고 자기 꿈도 있고 또 저하고의 신뢰감도 쌓였고 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 신정임이라는 사람한테는 파트너가 딸랑 자기 한 명밖에 없더래요. 자기가 그만두면 전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저분 성공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분한테도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던 저희 남편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야, 내 나이 50인데 내가 과연 이걸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반대를 하려면 좀 알아보고 반대를 하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세미나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파트너 신규분 오시면 그분 잘 듣고 있나 못 듣고 있나 궁금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남편은 앞자리에 있고 저는 뒷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남편이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겁이 나서 저는 못 물어봤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더 들어봐야지.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던 남자 자존심에 좋아요 소리를 못한 거래요. 근데 거기 가서 듣다 보니까 박한길 회장님의 그 진심 어린 그 말이 자기 가슴에 와서 꽂히더래요. 저분은 진짜 본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돈 벌어주게 하려고 4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막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나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저분하고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아는 후배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성표형인데 우리 가게 넘길 거니까 작자만 있으면 연락하라고. 제가요, 안 된다고 했어요. 나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생활비 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자긴 가게에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작자가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났나 몰라요. 3일 만에 나타나셔서
저희가요 1억 2천을 주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권리금 6천만 원. 그런데요 그분은 권리금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가래요. 6천만 원만, 6천만 원만. 저희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 6천만 원이라는 돈 지금도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애터미라는 회사에서는요 돈으로 대가 지불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되건 내 소중한 뭔가가 되든 하나는 내려놓고 하래요. 근데 저희는 이 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게를 더 하고 있었으면 가게는 가게대로 안 나갔고 애터미는 애터미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돈으로 대가 지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 엄청 많으시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연금성 소득으로 달달이 나온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1,000만 원 벌어야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내려놓고 부지런히 해서 성공하셔서요 몇 년 뒤에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건 어떨까요?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까지 되었고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예전에는 진짜로 명절 때, 생신 때, 어버이날 때 간간히 용돈만 드렸는데요. 지금은 부모님에게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살고 싶으시죠? 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애터미를 내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목표점까지 갈 때 이왕이면 직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나는 꼭 기적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어이구 잘났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 지금. 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열중해서 듣다 보니까 손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하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좋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요 신정임이라는 사람이고요, 저한테 그렇게 끈기 있게 찾아오셨던 제 스폰서님이 조만순이라는 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스폰서는 조칠순이라는 분입니다. 왜 웃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둘이는 자매지간이고요, 이렇게 둘이는 동서지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보도에 보다 보면 여러분들 모르는 인물들도 있으시죠? 그런데요 저희는 이분하고 이분 사이에 아무도 안 계세요. 조칠순이라는 분 바로 밑에 조만순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분 바로 밑에 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명 사이에 아무도 없는데 일하는 시기는 조금 달랐지만 저희는 돈을 벌면 증빙서류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뜹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도에 저는 1억 6천을, 이분은 2억 4천을, 이분은 3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3명의 아줌마가 중간에 아무도 없는데 3명이 시작해서 3명 다 달달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성공한 건가요? 네. 좋아요. 애터미 성공률 몇 프로인가요? 네. 이 앞에 금방에 가봐요. 순금도 100%라고 안 해. 그죠? 그런데 순금의 순도보다 더 높잖아요. 이 아줌마들이 다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눈빛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있을 거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60대가 다 된, 60대가 가까운 50대 후반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 남편분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그걸로 골프를 치는데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골프 치니까 미안한 거예요. 화장품 2박스만 더 팔아서 나 그걸로 라운딩 한 번 더 가야지 하셨던 분. 이분은요
벽만 보고 통닭만 튀겼던 통닭집 아줌마. 그 튀긴 통닭을 저희 아주버님이 배달 다녔는데요. 겨울에 그 집에 놀러 가면 손바지가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니는데 바람이 슐슐슐 들어오니까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배달을 다니시는데요. 가끔가다 겨울에 전화 옵니다. 아주버님 배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병원이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면요, 제가 마음은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 성공해가지고요, 이분들 어디에도 통닭의 냄새는 절대 안 나요. 저 그냥 수학을 했던 아줌마인데요, 한 6년 가까이 수학을 놨더니 인수분해가 뭔지 2차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줌마라고요. 저요. 이런 분들이 한대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 없으시죠? 저에게는요 72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70세 때 저희 센터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터미에서 나오는 샴푸가 진짜고 좋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얘기 좀 하자고요. 라고 하면서 애터미는 이런 일입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나이 70이 된 나를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오라고 하네?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한쪽은 열심히 잘 되는데 한쪽은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쪽에는 68세 되신 울산에 있는 사촌 여동생한테 화장품을 보내봤대요. 근데 68세 되신 분이니까 이분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이분한테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분이 지겨워가지고 동네에 있는 권사님한테 이 화장품을 전달했대요. 이분이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아들하고 사업한다고 나와가지고요, 처음에 나오면서 20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분이 한쪽은 쭉 됐는데, 잠깐만요, 박수 좀 있다가, 한쪽은 쭉 됐는데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된 게 2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2년 1개월 만에 갑자기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맨하탄이 어디요? 거기 어디 가서 교육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그 할머니 외국분 아무도 모르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쭉 열심히 잘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중간에 오토 판매사를 한 번도 안 놓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머니한테 있는 거는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이.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차도 없고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 말씀대로 끈기 있게 꾸준히 알렸더니 이 할머니도 된대. 72세 할머니보다 무릎 아파서 못 다니실 분 혹시 계세요? 또 저에게는 22살 먹은 딸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 딴 데 가니까 막 이러시던데. 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꼬셨어요. 야, 엄마랑 애터미 사업하자.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난 파는 거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네가 볼 때 엄마가 잘 팔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 진짜 못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돈이 되는 걸 저희 딸이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면 자기도 할 수 있겠대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 수입은 연금성 소득인 거 아시죠? 상속되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상속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강의 들으셨죠? 너무 좋은데 제가 매번 잘 챙겨 먹으니까 엄마가 빨리 죽을 것 같지 않더랍니다. 예. 제가 죽으면 우리 딸 나이 100살 정도 돼야 된다고, 그때 받으면 뭐 하냐고, 엄마 거는 사회에 기부하고 가래요. 자기가 돈 벌어서 쓰겠다고. 네. 그런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5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왜? 5년 뒤에는 벤츠 타고 있을 거니까. 이 22살짜리 아이한테 인맥이 남아 있을까요? 없어요. 보시다시피 엄마, 큰엄마, 사돈어른이 친척은 샥 훑고 지나갔어요. 엄마 친구, 아빠 친구들도 없습니다. 얘한테 있는 인맥이라고는 22살짜리 친구들,
가서 얘기합니다. 애터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간장은 내가 안 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실은 화장품도 22살짜리들은 잘 안 썼어요. 부모님들이 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친구 엄마들을 찾아가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 엄마들을 찾아갔는데 엄마들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걔는 어쩌다가 어린 것이 벌써 다단계를 한대? 걔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터미를 아는 분들 중에는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쓰고 있고 누구도 회원가입 했대던데 난 늦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지금 나가면 다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는 인맥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네 가게들을 다니는데요, 가게집 주인은 1분 이상 자기한테 절대 시간을 안 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 리플렛을 들고 가서 가게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거 애터미 리플렛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또 오면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해 주세요. 호호호 웃고 나오는 게 그게 다래요. 그런데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또 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가는 중간에도 다른 애터미 하는 분이 오셔서 애터미 싸고 좋아, 내지는 친척이 애터미를 하시면서 싸고 좋아, 이런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저희 딸한테 좋다고 하던데 저 폼클렌징 2개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분한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면서 좋은지 어쩐지도 물어보고요,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이렇게 써보세요, 이런 후속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소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소개한 사람은 시간이 나서 이 세미나장에 한 번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뚜껑 날아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콩당이긴 하지만 2번에 한 번 내지는 한 번에 한 번 정도는 판매사를 맡고 있어요. 아줌마들도 하고요, 할머니도 하고요, 22살짜리 애도 한다는데 여러분, 성공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일까요? 하여간 대답들은 잘하신다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이상한 물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하시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애터미는 지금 물건 가짓수가 몇 가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물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옷, 신발, 가방, 구두, 핸드백 다 나올 거예요. 지금이 애터미 하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저희가 팔았던 매출이 5,200억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회장님의 목표는 얼마라고요? 100조. 저희가 5,200억을 팔았을 때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 클럽 인원이 약 250명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애터미 사업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미나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석세스 세미나에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30% 정도는 처음 오신 분들이고요, 지난달에 안 오셨던 분들까지 합쳐도 약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5,200억에서 100조의 매출을 올리려면 약 곱하기 200배 정도를 하면 거의 100조에 가깝습니다. 조금 넘죠. 그러면 250명에 200배를 하면 5만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분 몇 분 정도 되신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100조를 갔을 때 리더스 클럽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분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이 5만 명 속 안에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누구나 마음만 먹고 하면 이 5만 명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을 위해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좋습니다. 결론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다니면 예전에는 그냥 그래, 겨우 먹고 살 정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힘들어 죽겠어, 가게를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아, 미치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나요? 2030 UN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보면
앞으로 2030년도에 없어질 직업이 지금 현재 직업의 80% 이상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직업이 2030년도까지 안 가고요, 2025년도에, 2020년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재수없게 내 남편의 직업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생의 기회는 몇 번은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벌써 기회가 왔다가 떠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놓여 있다면, 아니, 어쩌면요, 여러분 인생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잡으실 건가요? 네. 사람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도망가지 않게 확 소리까지 하면서 확 같이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해보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그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확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확! 네. 잡으셔서 정말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